안녕하십니까. 모든 님들 긴 추석 연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업인 임세령님의 팔자 원명만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명주에 지난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이벤트 사건이 있었던 그 해를 좌표로 해서 팔자 원명과 대운세운을 연동해서 팔자를 풀어서 그 사건을 복귀하여 보고 비록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나머지 운세와 내년의 운세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께서 33세 되던 2009 기축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 기축년은 바로 신해대운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해대운은 29세부터 38세 사이 10년이니까 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팔자의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기의 세계, 형 이상학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환경 하에 놓여 있나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이 신해는 바로 앞전에 경술에서 왔단 말이 왔기 때문에 변화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변했는데 그 환경을 읽어볼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신해단 말이에요.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횟수는 팔자에서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금은 임수가 볼 때는 바로 인수라는 별입니다. 도장 인자죠. 도장 찍을 일이 있다. 그런데 다소 부정적이다. 도장은 어디에 찍습니까? 서류나 문서에 찍는단 말이에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하루아침에 찍는 건 아니죠. 오랫동안 계획을 짜서 심사숙고 고심을 하다가 찍는다. 그래서 인성은 계획이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결심을 해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성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의 작용을 읽을 수 있는 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금의 횟수 돼지를 타고 왔습니다. 저팔계를 타고 왔죠. 다소 해학적인 풀이는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팔자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이 횟수는 연지에 있는 사화를 그대로 가서 충을 합니다. 충을 했기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죠. 이것을 역마라고 합니다. 이운에 역동적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팔자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명주의 마음이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금은 일간 임수의 근록입니다. 근록이란 것은 비견인데 지지에서 볼 때는 그 힘이 더욱 강하단 말이에요. 큰 물이 큰 물을 만났으니까 더욱 큰 물이 되어서 강한 에너지가 정폭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면 본인의 주체성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말로는 고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과 달리 이때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그 주장을 관철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횟수는 임수의 분신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천간에서는 마음의 작용, 기의 작용이고 지지에서는 물질의 작용이기 때문에 임수의 몸이 바로 횟수란 말이에요. 신체를 뜻한단 말이에요. 신체가 역동적인 변화, 즉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게 왔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 신자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심신이 동요하는 그런 운이다라고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하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심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는데 언제 실행을 하냐 이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팔자 원명에서 일지와 연동된 사명살이 있습니다. 일지는 바로 부부궁인데 사명살은 깨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부 풍파가 없을 수가 없는 팔자를 타고났단 말이에요. 팔자 원명에 있으면 평생 이것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기도 합니다. 한번
이혼을 하든지 풍파를 겪게 되면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정확히 해석을 한다면 원명에 있는 것은 바로 잠재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명살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서서히 나타나냐면 대운에서 해수가 와서 사화를 충하게 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잠복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는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잠복기에 있다가 이것이 현실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현실에 나타난 것은 세운이란 말이죠. 세운에서는 잠재해 있던 것이 잠복기를 거쳐서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원명과 대운, 세운을 연동해서 풀어서 바로 쪽집게처럼 그해 운세를 짚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정리를 해놓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신이 동요되는 운이란 말이에요. 동요되고 어떤 결심을 해서 도장을 찍을 결심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행은 대운 중에서 언제 나타나냐 하면 바로 신금이 동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금을 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토와 축토란 말이죠. 33세입니다. 이렇게 생을 합니다. 생을 받으면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결심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이 수련, 수도를 명상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인데 우유를 한 잔 얻어먹고 정신을 차리고 결심을 해서 도를 실행한 것입니다. 깨우치게 된 것과 똑같죠. 기토는 다시 말해서 신금을 생하여 주어서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유 한 잔이 사람을 기동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소가 들어왔으니까 우유 한 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축토는요, 기토의 본기를 품고 왔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것을 도와줄 조자, 조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토가 동하면 더욱더 잘 생해주니까 신금이 더욱 동해서 결심을 확고하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운이란 말이에요. 이 축토는 바로 신금을 내장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정폭적으로 이 신금의 에너지가 강해서 결심한 것을 확고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봐야 되겠죠. 자,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재미도 있고 아기자기한 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토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기토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첫째, 임수가 탁해집니다. 임수가 탁수가 된단 말이에요. 기토가 들어오면 탁입니다. 맑은 물에, 강물에 한 줌의 항토를 뿌리니까 물이 탁해진다. 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이 흐리게 되고 결국은 부정적인 판단을 할 그런 운이다 말이에요. 왜 부정적인 판단입니까? 대운과 세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기토는 관입니다. 원명에 무토 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운이 관살이 혼잡하는 그런 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운이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부부 문제 내지 남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은 관살이 일간 임수를 협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운에서 요동을 치는 심신이 동요하던 팔자가 더욱더 심신이 요동을 치겠죠.
기토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토는 어떨까요? 축토가 사실은 요물입니다. 축토가 모든 일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축토는 대운지에 햇수와 합을 해서 햇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햇수를 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토는 원명의 사화하고도 연동이 되는데 여기는 신금과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합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불이 여기를 생하는 기운이 빠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토가 사화의 힘을 빼놓고 햇수를 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충을 해버리잖아요. 햇수가 충을 하게 되니까 이 사화는 신금과 합을 하고 있는데 이 합이 무산되는 거죠. 깨지는 거죠. 사화가 깨지니까 여기가 자유롭게 되어서 원명에 있는 임목을 가서 충으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햇수가 들어와서 충을 하게 되고 충이 합을 풀어버리고 또 다른 충을 만들어버리는 연쇄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연쇄 반응이 현실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심기가 편치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축토가 이것을 촉발시켰다. 연재 축토가 스위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중에 또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해중의 임수가 계고되어서 즉 지지에 있는 것이 튀어나와서 연간에 있는 정화와 합을 해서 낚아채서 합거합니다. 즉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상신이고 희신이란 말이에요. 제자 약사를 하는 희신을 깨어버렸으니 이제 우토관이 고관이 된 것입니다. 고관. 그런데 세운이 축토란 것은 이것은요, 미월을 만나고 술월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충형을 하게 되면 축중의 계수가 역시 계고돼서 이번에 가서 이렇게 무토를 무게합해가지고 합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작동을 멈추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팔자가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해중의 간목이 있죠. 톡 튀어나와서 인중의 간목과 합을 합니다. 이것을 인해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무토를 찔러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남편이 어떻게 부지합니까?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행작용을 하는 것이 축토인데 축토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축토는요, 첫째, 팔자에서 공망입니다. 공망은 진공상태라는 뜻이죠. 게다가 이것은 탕화살입니다. 일지임목과 연동되어서 있는 탕화살이기 때문에 탕화살이 가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탕화살은 폭발이죠. 진공상태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폭발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그때 당시 현재 자리를 부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축토는 인호수를 할 때 인 앞에 있기 때문에 지살 역마 앞에 있어 천살입니다.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비행기란 말이에요. 비행기살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해외 유람입니다만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살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망명을 갑니다. 망명살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외계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같아요. 외계로 그냥 가버리고 싶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출살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탈출살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이 먼저 탈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탈출구를 찾아서 탈출구를 통과해서 해방구를 찾아 나가는데 그 해방구역이 바로 이온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과거를 복귀하여 보았고, 그러면 올해 운이 어떨까? 이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올해가 바로 49세니까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사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민일주와 을세만 가지고 디립다 그냥 신수를 보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요. 혹세 무민하지 말고 제대로 풀어서 보란 말이에요. 자, 을사를 보기 전에 어떤 환경에 놓였나 하는 것은 바로 개축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개수가 들어오면 정화를 충하죠. 첫째 정화, 상신을 충극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무토를 합해버렸습니다. 무토를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팔자가 파격이 됐다는 뜻입니다. 깨어졌다. 대운에서. 이 고귀한 팔자가 이제는 그렇게 고귀해 보이지 않는 대운에 접어들었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수는 무엇입니까? 개수는 임수의 급제잖아요. 급제. 급제라는 것은 남자는 형제의 별이란 말이에요. 형제의 별이고 여명에서는 자매를 뜻한단 말이에요. 자, 남자는 이것을 궁겁쟁제다라고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궁겁쟁제한다. 무리를 이룬 급제 형제들이 죄를 넣고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재산 분쟁을 뜻하고 죄는 부친이니까 이 대운에서 분명히 부친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개수가 떴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화나 병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에 병화가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부친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명에서는 이것을 자매란 이름을 빌어서 자매 강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경쟁하는 상대 여자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자매 쟁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경쟁하는 여자가 나타나서 내관 남자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투합의 상황을 읽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집안의 문제는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이 무토라는 것이 바로 임수, 이 자연의 물을, 큰 물을 막아주는 댐, 뚝, 제방인데 개수가 와서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합을 하고자 합니다. 무토가 개수를 보았을 땐 나이가 어린 여인이 나타나서 구미호 역할을 하면서 이 무토를 쏙 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수가 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축대운에서는. 축토를 안고 왔기 때문에 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토는 동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사화인데 축토에 묶여가지고 무토가 동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동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수는 어떤 사람일까? 일단 구미호가 나타나서 내 남자를 후리고 있다.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축도에서 올라왔잖아요. 축중 개수잖아요. 이 축도는 생긴 것이 마치 무대와 같이 생겼습니다. 무대에서 서 있는 구미호, 구미호는 여자죠. 여자입니다. 아주 기묘한 술법을 쓰는 그런 구미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신의 천재다. 왜 그럴까요? 변신의 천재, 기묘한 작전을 구사하는 것은 정화를 격발해 놓고 죽여놓고 무토를 빼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가 아니죠. 무대에 서 있는 여자, 여인, 구미호. 자, 이것은 제가 방정 뜨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 이 축토라는 것은 어둡단 말이에요. 어둠의 딸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정우성 얘가 생각이나 연상이 되네요. 축 중에는 개수도 있고 신금이 있죠. 신금을 내리면 유금이고 개수는 어차피 물이잖아요. 물방울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는데 기토가 있으니까 술을 담고 있으니까 술독이란 말이에요. 술이 있는 무대 어둠은 바로 유흥가를 뜻하는 것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을사가 나타났잖아요. 을목은 뭐죠? 상관이란 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올해 나타난 일들입니다. 상관은 자녀입니다. 아들인 경우는 어떨까요?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왜 공무원이 됩니까? 이 사화는 신금과 임목과 형사를 먹어서 지지가 개고돼서 경금이 톡 튀어나서 이렇게 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을목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관이죠. 그렇다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든지 임관이 되든지 한단 말이에요. 해군 장교로 임관이 됐으니까 공무원이 된 거 아닙니까? 왜 해군입니까? 사화에 반대작용하는 횟수를 충했기 때문에 횟수는 바로 바다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통변이니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은 그렇고 딸은 어떨까요? 딸이 남자와 합을 하고 있으니까 딸이 목화 연애 중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금은 사중의 경금, 신중의 경금이 숨어 있다가 톡 올라왔는데 이것이 바로 인수란 별인데 인수는 모친이거든요. 모친의 신상의 신변의 이상징후가 보인다 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고, 사화가 왔어요. 사화가 와서 축토와 관계를 맺어버리죠. 대운축토와 합을 해버렸습니다. 대운축토는 원명의 사화와 또 합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팔자 원명의 신금과 임목이 이렇게 사명살을 맺고 있는데 사명살이 스톱됐잖아요. 축토로 인했어요. 그런데 올해 해달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을 놔버리면 빗장이 탁 풀리면서 바로 여기서 합이 풀리고 또 사명살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사명살이 작동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교통사고란 말이에요.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는데 언제다? 해달이니까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달은 어떻습니까? 사유축 유금을 끼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가 강하게 나타나서 생각이 번잡한 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추석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벌써 없어졌죠, 사실은요. 자,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나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본인의 교통사고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병오가 들어왔잖아요. 내년에 병오가 들어왔는데 병오를 그냥 갖다 들이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대운이 개축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수가 병화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물상학적으로 이것을 흑운 차일이다라고 합니다. 검은 구름이 차폐한다. 무엇을? 태양을 가린다 이런 뜻이죠. 팔자 용어로는 무엇입니까? 아까 나왔죠. 이미 궁겁쟁제 현상이 드디어 내년하고 후년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궁겁쟁제는 뭐라고 그랬죠? 재산 분쟁하고 부친의 문제다. 부친의 건강을 지극히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제인데 편제는 즉 부친이죠. 부친 플러스 칼을 차고 왔습니다. 어떤 칼입니까?
병화가 볼 때 오화가 바로 양인이거든요. 양인은 날카로운 칼을 뜻하는데 이 칼이 말입니다. 말이죠. 사실은 말인데 여기 소가 와서 들이받아버리니까 원진으로 받아버리니까 말이 펄쩍 뛴다는 것은 이 칼이 난무한다는 뜻입니다. 칼춤을 추니까 이 칼이 부친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해단 말이. 부친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미리미리 건강 검진을 해서 칼이니까 수술이나 몸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오화와 병화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것을 보아야 되잖아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오화가 들어오면요, 사화와 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화가 동한 겁니다. 또 인목이 어떻게 돼요? 인호술합을 하니까 인목이 동한 겁니다. 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인중에 무토가 장생을 타고 있고 사중에 무토가 녹을 타고 있는데 이것이 동했다는 것은 천간에 무토가 동했다라는 뜻입니다. 무토가 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해, 을사년 올해는 사유축 합이 돼서 동할 수가 없는데 오화가 들어와서 사화와 인목을 동하게 하니까 이 무토가 동했다는 것은 무토가 그동안 나를 지켜주었잖아요. 이 댐이 돼서 댐뚝이 돼서 물을 막아주는데 동했다는 것은 가출을 뜻하는 겁니다. 어딘가 영혼이 탈출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탈출한과 동시에 기다리고 있던 대운천간의 개수와 합을 해서 합거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미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무토가 개수를 볼 때는 아주 어린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들의 속성이 어린 여자를 보면 어찌 됩니까? 마음이 많이 요동을 치는 것이 이 수컷들의 속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자 주변에 구미호가 나타나니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무토가 내 남자만 됩니까? 나의 살이니까 명예도 됩니다. 직위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작용입니까? 아니죠. 이쪽으로 가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입방정을 떨기 위해서 없는 시간 할애하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팔자로서 예측해 드린 것이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서 미연에 좋지 않은 일들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팔자를 통해서 대운세운을 보았고요. 이 령자를 보게 되면요, 이 령자를 원래는 령으로 발음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임세령이라고 하지 말고요, 임세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두원법칙에 의해서 영어로 발음해도 됩니다. 호적에서 정정하시고 앞으로 령이라고 하지 말고 영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